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키우는 생육법이나 영양제 시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. 칼리스토필라는 호야 종류 중 하나인데요. 올해 국내에서 처음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운이 좋게 저도 하나 소장할 수 있는 수량이 되어서 사실 저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. 지금 이렇게 꽃도 달려있는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. 자, 칼리스토필라의 질감은 약간 안스리움, 클라리네비움 같은 도톰하고 살짝 다육질처럼 이렇게 좀 두께가 있고요. 재질은 벨벳 느낌이 살짝 돌아요.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도톰해서 인맥이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질감은 우리가 일반 호야처럼 알고 있는 그런 질감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그래서 확실히 좀 더 희소같이 있고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호야는 열대우림에서 착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 직광이 아닌 밝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. 간혹 벽장식을 위해서 형광등불에서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니까 해가 있는 공간으로 꼭 옮겨주시고요. 그리고 칼리스토필라에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좀 낮다 보면은 이렇게 인맥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조량이 있는 공간에서 생육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꽃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. 꽃망울을 맺히거나 그 다음에 꽃망울이 맺히고 나서 개화하는 것도 다 일조량이랑 관계가 있어요. 꽃이 잘 안 열리던지 아니면은 꽃이 맺혔는데 그냥 뚝 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일조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열대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식물답게 내향성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한겨울에는 꼭 따뜻하게 생육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공중분무 등으로 공중습도를 높여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물주기는 너무 바짝 마르시는 건 좋지 않고요. 만일에 흙에다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흙이 바싹 마른 후에 물을 흠뻑 주시고요. 코코칩이나 행인장식으로 키우신다면 하절기에는 한 주 2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겨울철에는 코코칩이 다 말랐을 때, 그렇지만 이제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급수하시는 것도 피해 주시고, 공중습도를 해주실 때는 겨울에도 온도가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분무하면 입에 냉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따뜻한 공간에서 미지근한 물로 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칼리스토필라는 물을 너무 말리면 이렇게 지금 다육질처럼 살짝 도톰한 잎이 굉장히 얇아지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물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, 그 다음에 공중분무 자주자주 해주시는 것도 잎이 얇게 말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요. 공중분무를 자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. 봄, 가을 성장기에는 알비료 시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늦봄 5월에서 6월경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4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인산 비율이 높은 영양제를 사용해 주시고요. 여름철에는 액체 비료만 분무 시비해 주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에는 다시 꽃이 지고 없어진 상태라서 잎성장에다가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소 비율이 높은 영양제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공중분무 해주실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액체 비료를 물에다가 희석을 하셔가지고 잎에다가 직접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지난번 영양제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비료에는 미량 요소가 첨가되어 있지만 칼슘 영양제는 첨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 있어요. 그래서 칼리스토필라를 생육하실 때는 칼슘 영양제도 액체로 된 것을 구매를 하셔서 봄, 가을 성장기에 달에 한 번이나 50일에 한 번 정도 이 앞면 뒷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분갈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, 저는 코코칩에 식재된 상태로 당분간은 핵인 상태로 생육할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는 분갈이를 하진 않겠지만 추후에 분갈이 할 때는 화기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시는 코코칩이라든지 코코 허스크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할 계획이 있어요. 흙에 심었을 때의 장점은 성장력이 높아지는 거에 있긴 하지만 단점은 식물이 흙에 대한 적응기를
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적은 기간 동안 입이 좀 노랗게 말라서 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코코어스크를 활용한 분갈이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분지력이 걱정되시거나 적응기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담겨있는 슬리픈 상태에서 분리를 하실 때 뿌리를 너무 터시거나 꽃칩을 너무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최대한 옮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렇게 해서 화기의 빈 부분만 코코칩으로 채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처럼 수입 통관이 어려운 시기에는 물량 공급 자체가 어려워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일이 태반이에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의 데미지를 줄인 채로 생육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쓰임이 많은 코코칩이어도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코코칩에는 탄닌 성분이라고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코코칩을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많은 횟수를 헹궈내셔야 한다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코코칩을 구매를 하셨을 때 이렇게 블럭채로 받으시면은 이거를 물에다 담고서 불리시고서 작은 입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. 이 상태에서도 채반에다가 한참 동안 물을 헹궈내 주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헹궈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할 정도로 많이 헹궈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코코칩은 구매하시고 헹궈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럼 오늘은 칼리스토필라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. 꼭 칼리스토필라가 아니라 일반 다른 호야, 다른 종들도 생육법이라든지 비려주는 시기에 사용하는 비료가 거의 비슷하니까 꼭 칼리스토필라가 아니어도 이 영상을 생육하는 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